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68페이지 고전시가 08번 이진유의 속삼이인곡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작가 이름은 이진유이고요. 작품 이름은 속삼이인곡입니다. 근데 삼이인곡이라고 하니까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의 작품이죠. 정철의 삼이인곡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철의 삼이인곡, 여성 화자가 등장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가사이죠. 여기서 말하는 임은 미인, 제목에 있는 미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유배온 자신의 처지를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대변하여 그리워하는 연군지정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연주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었죠. 정철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진유도 이것을 속편이라고 지어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살펴보는 것이 국룰이죠.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 보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꼭 보기를 보시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배가사라고 나와 있고요. 속삼이인곡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유배 이유를 헤아리면서 선생님 이것을 1번이라고 한번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대 유배 가사를 계승하고 있다. 임, 즉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전대 유배 가사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은 전대 유배 가사니까 쌤이 전이라고 쓰겠습니다. 전 1, 전 2, 전 3이라고. 그러나 유비지에서의 경험과 고난이 시련이 자세히 소설된 점, 연군의 감정이 임금에 대한 맹목적 사람에게 지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려는 적극적 태도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전대와 달라진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빨간색도 있지만 파란색도 있다. 자, 유배지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 이것을 후대라고 할게요. 후대 4번. 그 다음에 임금을 문제 상황의 해결 주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후대 특징 5번.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는 적극적 태도. 이것이 후대 6번. 이것이 전대와 달라진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이다. 그러면 1, 2, 3, 4, 5, 6 전부 다 이 작품의 특징인데 1, 2, 3은 전대 가사의 전통을 개성한 것이고 파란색 3개는 전대와 달라진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정리를 하지 않고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작품은 일단 전체 내용을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요, 요 빨간색, 이제 중약까지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서사인데요. 요 부분은 서사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 부분 서사. 서사 내용으로서 3년간 임을 떠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은 쌤이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제 교재에서 생략된 부분, 당연히 본사겠죠. 본사로서 본사 1. 청나라 사신으로 유배를 갑니다. 사신으로 갑니다. 청나라에 사신을 갑니다. 사신으로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유배형을 받게 되고요. 유배형을 받아 유배지인 나주로 가는 여정을 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2 부분요. 이제 여기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섬으로 가기 전에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한 모습, 그 다음에 나주 유배에서 깨닫는 임의 은혜, 내가 사약을 받지 않고 유배로 감형을 해 주셨구나 하고 느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 3. 본사 3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사 3도 생략되어 있는데, 추자도로, 나주에서 유배지를 옮기게 된 사정과 추자도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4 부분이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데요. 요 본사 1, 2, 3은 생략되어 있고요. 이 교재에는 EBS 교재는 실려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요 부분 이쭉 본사 4 부분입니다. 본사 4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6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67페이지까지가 여러분 이제 빨간 볼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추자도의 어떤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본사사 부분입니다. 쌤이 조금만 칸을 좀 옮겨서 뒤로 빼겠습니다. 자, 이제 본사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결사가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결사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사.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교재에 서사와 본사사, 결사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죠.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임금의 은혜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추자도 부분인데요. 3년을 임을 떠나 해도로 해도에 유배되니. 자, 해도가 이제 추자도가 되겠죠. 추자도가 될 것이고, 이제 유배 온 이제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그거는 죄를 얻었나? 죄를 지음 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득템은 아이템을 얻는 거죠. 죄를 지음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죄를 지었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언제 박정하여. 그래서 박정이라는 것은 얇을 박자입니다. 얇을 박자에 얇다. 뭐 인정 정도. 인정이 얇아. 날 대접 소홀히 했나? 그러면 서리법이 대택구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임은 날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 내 얼굴. 이때 얼굴이라는 뜻은 중세 국어에서는 body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face로 바뀌게 되죠. 질투하는 것 여러 여자들이다. 자, 로다 뒤에 나오면요. 느낌표를 치면 되겠죠. 그죠?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화자로 설정을 했는데요. 자, 님을 근데 남성 화자가 남성이 되겠잖아요. 그죠? 임을 남성으로 설정했죠. 근데 다른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묻 여자죠. 여러 여자니까.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하여서 내가 얼굴이 고우니까 질투를 해서 내가 결국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여성 화사가 신하 충신인데 다른 간신들이 날 시기 질투해서 모함하고
참소, 참언을 해서 결국 비방을 한 거죠. 비방, 헐뜯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유배를 오게 되었다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색 경광펜으로 묻 여자의 의미는 날 모함한 간신배로 볼 수 있습니다. 간신배, 날 모함한 간신배들 때문에 내가 유배로 오게 되었다. 유한한은 여자의 기품이, 인품이 아주 조용하고 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의 몸을 화자죠. 이 묻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음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선음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선음은 음란한 걸 좋아한다. 음란한 짓을, 이 착할 선도 되지만 좋다 선자도 되거든요. 좋아함이라고 묻 여자들이 날 모함한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 괄호친 부분이 결국 모함이고 비방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참언, 참소, 무고한 것이고, 그리고 헐뜯은 거죠. 간신배들이 날 헐뜯은 거죠. 그래서 내가 유배 오게 되었다. 그 지금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약 다음 부분 볼까요? 자, 추운 겨울 깊어지고. 그럼 추운 겨울은 화자가 지내기 매우 고통스러운 시련, 고난, 역경, 굉장히 힘든 상황이 가중되는 환경이 되겠죠. 육지는 통할 수 없으니 양식, 먹을 것이죠. 먹을 것도 핍절하다. 뭐 이러면 결핍됐다. 그죠? 단절됐다. 이제 끊어졌다. 부족하다. 공급이 끊어져 아주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찬을 의논할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염장을 못 먹는데, 고기, 생선이죠. 생선과 육고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럼 바랄 수 없다가 되죠. 그러면 이 괄호친 문장이 무엇이 뭐한데 무엇이야 무엇하며, 무엇을 뭐하는데 무엇이야 무엇하겠느냐. 그럼 이제 이 두 줄은 대꾸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통사 구조 반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랄 수 없다 라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장은 소금 염자죠. 우리 주겸치약이죠. 소금 간을 한 반찬을 말합니다. 소금 간 한 음식. 이것도 뭔데? 물고기, 생선, 육고기 바랄 수 없다. 섬은 셈이 추자도라고 했죠. 추자도 섬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보면요. 우리 제주도 이렇게 있죠. 제주도. 근데 제주도와 전라도 사이에 요 섬이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수영해서
탈출이 불가능한 매우 열악한 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자도 섬 안에 1년 초가집이 희한하다. 듣보잡이다. 내가 처음 지내보는 곳이다. 조석밥, 아침조, 저녁석, 이걸 익혀서 먹지도 못하는데 방이 덥기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다. 뒤에 네모치고 물음표 서리법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있는 다용도실과 그리고 밥을 해 먹을 때 전자레인지 인덕션은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엔 아궁이에서 밥도 하면서 방에 불도 뗐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익혀 먹는데 방이 따뜻한 건 바랄 수 없다. 매우 춥겠죠. 배고프고. 설날이라는 큰 명절에 속국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야채를 소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을 말해요. 맛없겠죠, 그죠? 고기가 좀 들어가야 기름기가 잘잘 흐르죠.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에 떡을 넣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순댓국이라든지 뼈해장국이라든지 돼지국밥,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맛이 있죠. 떡을 쏘서 갯물은 일종의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추를 절였다고 했죠. 원래 소금으로 염장을 쳐야 하는데 강이나 내에서 흘러드는 바닷물을 갯물이라 합니다. 배추 반찬으로 올렸는데 명절이라고 화려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형편없는 음식이 올라온 거죠. 어와 감탄사가 되겠고요. 감탄사가 나오면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쌤 영탄법은 탄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몰골은 참 초라한 몰골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춘풍 도리화를 봄춘 바람풍 복숭아도 요 나무목 변이죠. 그 다음에 오얏리 자두입니다. 자두. 그 다음에 꽃화. 그걸 못 본다고 상관하겠느냐. 뭐 상관없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의식주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도리화, 복숭아꽃, 살구꽃, 그다음에 국화 요 두 꽃은 의미하는 바가 이 선비로서 정신적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다. 낙모가절. 낙모는 떨어질 낙에 모자예요. 모자가 떨어졌다. 캡이. 그러면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일단 가절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계절은 보통 가을을 말합니다. 이 가절은 보통 음력으로 9월 9일 이를 구가 겹쳤다고 중복된 구의 날 중구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 겹쳤다고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흔히 이때는 국화주를 먹고요. 국화주를 먹고 높은 곳에 올라가 등고하여 근심을 잇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쯤 자기가 유배를 왔다. 유배 온 시점이 되는 겁니다. 유배 온 시점. 자기가 유배형을 받은 시점. 형을
받은 날입니다. 받은 시기, 예, 시점이 되겠고요. 낭모는요, 모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그 중국 진나라 때 선비 맹가라는 사람이 음력 9월 9일 중구절에 장군 환온이 잔치를 주최하여 맹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다가 그만 바람에 모자가 휙 날아가게 되는데요. 당시 모자가 벗겨지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맹가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 상황을 즐기며 멋진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당당함과 풍요에 감탄을 했고 그 이후에 낭모는 어떤 선비의 여유와 멋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때 내가 쫓겨났는데 누가 날 처지를 울어줄까? 그죠? 울어줄까? 이런 뜻이고, 굴원은 여기 온들, 여기는 이제 유배지를 말하죠. 유배지, 추자도를 말합니다. 유배지, 추자도에 온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저녁을 먹었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국화를 말합니다. 국화를 말하는데, 굴원이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인이자 시인입니다. 내가 중국 정치인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정치인이자 시인인데요. 저녁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리법하면 되죠. 굴원이 쓴 초사라는 책에 이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초나라가 진나라에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굴원은 초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명라수라는 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굴원은 살아생전 시를 지을 때 국화꽃잎을 먹고 그 시를 읊으며 지조와 깨끗한 성품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여름 이제 더위도 있고요. 벌레도 많고 굉장히 괴로웠겠죠. 잘 때도 힘들었고 찌는 더위는 끝이 없고 그지없고는 끝이 없고 습한 기온도 심하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파리때 몸이 자꾸 달라붙죠. 귀찮게 잠도 못 자게 하고 모기는 100가지로 쏘아제치고 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악이 나왔네요. 뱀과 정갈치네 내벽에 기어다니니 잘 수 없는 화경이죠.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이 없고 100가지 악만 100가지 숫자로 쓸까요? 100가지 나쁜 것만 갖추었다.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 해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참 많기도 많구나. 반복, 리피티션이 되겠고요. 네모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보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기 가사의 특징에 해당된다면서 나왔던 부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유배지의 고난과 후해서 선생님이 4번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보기에서 이제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배지의 어떤 경험을 고난을 아주 사실적 묘사를 했다. 이렇게 출제 요소가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밤중에 잠이 없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잠이 안 오죠. 화도 나고, 그죠? 괴롭고,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성찰합니다. 성찰을 자기를 되돌아보는데요. 성찰하는 부분도 보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외로운 이nem은 외롭다 이런 감정이 나오면 여러분이 물결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자손, 내 자식과 그래서 손자가 없는 것이냐. 결혼을 못했나 봐요.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다 하더라도 날 구하고 보호할 사람은 누가 있겠으며 반개는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반송정이라고 그 조선의 한양 서문 그러니까 돈이문이죠. 서대문 밖에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독립문 근처가 이제 집이었습니다. 내 집이 비어 있은들 누가 지킬 것이냐. 오 나왔으니까 지킬 사람이 없다 해서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죠. 하사 받았다. 하사는 윗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죠.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 선물을 받은 것을 하사라고 해요. 천권의 책, 선물로 책을 받았는데, 이제 높은 각, 누각에 묵혀 있고, 이거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책에 존벌레가 잘 낍니다. 존벌레가 책을 갉아먹고 사는 거죠. 누가 포쇄하며. 포쇄라는 단어는 각 주에 나와 있듯이 주로 이제 곡식 같은 거죠. 이제 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옷이죠. 옷. 장마에 꿉꿉합니다. 서화 이런 등이 이제 습기가 찼을 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생기겠죠. 또는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존벌레가 이제 낍니다.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립니다. 정기적으로 꺼내요. 이제 햇빛이나 바람에 말리는 것을 말합니다. 빨래도 건조기나 그다음에 건조대에 말리면 뽀송뽀송해지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죠. 쌤이 군대 있을 때는 요즘은 군대에서 그 전투화 워커라고 하죠. 워커를 이제 건조기에 말린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다 까 뒤집어서 햇빛에 있게 말렸어요. 그다음에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누가 베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가정법이죠.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금지할 수 사람이 없다. 이게 서리법이 되겠죠. 천하에 죄 없는 무죄한 결백한 거죠. 자신은 죄가 없는 나밖에 또 있을까? 나밖에 없다. 그죠? 결백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것도 서리법이 되겠고요. 요까지 내용이 이제 본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주나라 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때 어진 정치를 베푸신다면 불쌍한 인의 몸 화자는 반드시 먼저 들 거다. 이제 요 두 줄이죠. 두
두 줄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결백하다. 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인재다. 내가 인재다. 이런 걸 또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이 어진전치를 베풀면 나는 들거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어진정치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은 어진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은근히 지금 간신배가 득세하는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다 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간, 하늘천, 땅지,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간. 하늘과 땅 사이가 세상이죠, 그죠?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은 편의상 하트를 치겠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가정법이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임금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서리법이 되겠지요. 시운이 그러면 때시니까 시대라고 의역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운명이 불행하여 천리에 떠났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유배에 온 이유가 제 시대의 운명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유배 온 이유가 자기가 유배 온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것이 아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다. 잘못 만난 탓이다. 이걸 드러내는 구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외로운 줄, 신세가 외로운 줄 이미 아실까 모르실까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맞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으로 경우의 수로 만약에 서리법이 만약에 아니라고 볼 경우의 수라 본다면 그냥 아실까, 그죠? 모르실까? 단순한 의문으로 볼 수 있겠죠. 단순한 궁금증 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서리법으로 보는 경우는 모르시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임금께서 아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놓아두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긴 소매를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그러면 성찰합니다. 성찰한다. 그러면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대 보기에 나왔던 전대 2번의 사유가 됩니다. 보기에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다.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우직하고 망령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망령되다는 단어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 판단력이 흐린 거죠. 말을 그냥 언행이라고 할게요. 언행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벗어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오버한 게 내 죄다. 근데 그 근본도
악한 본성과 망령됨의 근본은 결국 임금을 위해서 그랬다. 결국 충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닌 거죠. 이걸 같은, 그러면 해와 달이죠. 같은. 보통은 그 하늘에 있는 천체, 해, 달, 별을 보통 이 천체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같으니까 직유법이죠. 우리 이미 거의 굽어보시지 않을까. 굽어보실 것이다 하고 보는 거죠. 거의 때문에 이거는 서리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을과 관련하여 디귿을 재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금께서 날 굽어보실 것이다 라고 본다면 내 외로운 신세를 임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 1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죠. 배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면 이제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죠. 날 살리신 은혜. 이 날 살리신 은혜라는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간신배 모함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임금께서 사약을 내려서 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신 사약 대신에 사약 사형이죠. 사형 대신 유배형을 주셔서 결국 내 목숨만은 건져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결초하기 생각하나. 내가 이제 결초는 보은이라고 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은혜를 갚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만, 그죠? 은혜 갚기를 생각하지만, 결초는 풀을 맺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고사, 결초 보은이라고 하죠. 보통 고사, 결초 보은, 풀을 맺어서 은혜를 생각한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초 보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 장수 위과가 있었답니다. 그 위과 장군 아버지가 위무자라는 사람인데, 위무자에게 아끼는 첩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병석에 계셨는데, 그 첩에는 내가 죽거든 이 첩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주어라 라고 유언을 했는데, 병세가 위독해지자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내가 죽으면 이 여인도 함께 묻어다오 라고 순장을 유언으로 바꿨답니다. 그러면 죽으면 여자도 죽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위가는 고민 끝에 사람이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말씀이 진심이다 라고 하며 그 서모를 순장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정중히 시집 보내어 생명을 구해 주었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위가가 전쟁터에서 두회라는 적장과 싸울 때 위가가 위기에 몰린 순간 웬 노인이 나타나서 전쟁터 곳곳에 풀을 엮어서 매듭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싸움 잘하는 두회라는 적장 말발굽이 엮인 풀에 걸려 넘어졌고, 그 덕분에 위가는 적장을 생포하고 승리했는데요. 그날 밤 위가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당신이 살려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아버님의 올바른 유언을 따라 내 딸을 살려주었기에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사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 결초보은입니다. 결초보은. 자, 그 다음 이제 출제요소가 광주리의 가을부채인데요. 가을부채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부채가 주로 무슨 계절에 쓰이겠습니까? 땀이 나고 더운 여름이겠죠.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부니까 소용이 없어지겠죠. 그럼 가을 부채는 광주리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을 부채는 소용이, 당분간 소용이 이 없어진 사물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유배 온 자신의 처지를 비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요. 어느 날 다시 날 것인가? 그러면 언제 다시 내가 부채가 쓰일 것인가? 그죠? 이제 서리법은 아니죠. 혼자 새벽에 누워서 백두음을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어떻게 사겠느냐? 살 수 없다라는 서리법이죠. 백두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흰백, 그다음에 머리두, 그다음에 을풀음, 흰머리를 읊다, 뭐 이런 뜻이네요. 이거는 고사가 중국 한 무제 때 그 사마상여라고 하는 문인이 있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탕문군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탕문군입니다. 근데 사마상여가 새로운 첩을 들이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창군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탕군이 사마상여를 원망하는 시를 지은 것이 백두음입니다. 백두음. 그래서 결국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함께 하자는 약속을 저버린 남편 사마상여에 대한 원망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백두음은 결국 자신의 사랑을 저버린 여자들에게 빠져버린 판단을 잘못한 이제 임금에 대한 원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금에 대한 원망을 이제 돌려까기를 한 거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장문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가 글인데요. 부. 장문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글. 여기도 사마상여가 나와요. 그 한무제 때 첫 번째 황후가 그 진아교입니다. 진아교가 진황후인데요. 황제의 부인이죠. 퀸. 근데 이제 한나라 무제가 누굴 좋아했냐면 세첩인 위자부라는 세첩에게 이제 빠진 거죠. 결국에는 자신은 장문궁이라는 궁에 유폐가 됩니다. 그러면 한무제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진아교는 그 당시 최고의 문장가인 사마상여에게 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100근을 줍니다. 100근을. 그래서 황금 100근을 주니까 사마상여가 어떤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장문부를 지어 바쳤는데요. 이제 한무제는 이 글이 사마상여가 쓴지는 모르죠. 진아교는 한무제에게 이 글을 바쳤고 이 글을 읽고 감동하여 다시 진아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마상여는 글을 굉장히 잘 쓴다. 그 다음에 진아교는 아주 권력지향적이고 애절한 여인의 표상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를 알 수 있고 후일담으로 사마상류는 이 황금 백근으로 뭐 집안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름은 물풀인데요. 물풀과 연꽃으로 연줄기로 옷을 짓고, 그러면 여자가 이제 옷을 지었다는 것은 잘 보이려고 하는 임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사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옷뿐만 아니라 치마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리고 부용도 연꽃입니다. 위에 이제 풀초 머리가 위에 붓으로 있죠. 연꽃으로 치마를 지어 상자 안에 넣어둔들 누구를 위하여 곱게 꾸밀 것인가. 그러니까 임금이 옆에 없기 때문에 꾸밀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 푸를 벽 바다해 푸른 바다 바다 밟아 건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꿈의 기능입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간절한 고향에 가고 임을 만나는 꿈을 꾸겠죠. 옥루, 그러면 옥으로 만든 누각인데요. 옥루잖아요, 옥루. 근데 앞에 이제 흰 백자로 그죠, 백옥루가 되는데, 이 백옥루는 그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옥황상제는 임, 즉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밤마다 임을 모시고, 꿈입니다. 꿈. 일당 우불에 수답이 요양하니는 방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주를 옮겨 적겠습니다.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모습을 소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글씨를 조금만 키울게요. 이거는 조금만 키워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가 이러했던가. 가태부라는 사람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 효 문제가 이제 가태부가 원래 가의라는 사람인데요. 가의를 그리워하면서 조정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당시에 문제와 가의가 평소 때 궁금했던 정치적 현안보다는 귀신의 본질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가태부 가의는 이때 화자 자신을 의미하게 되고요. 태부가 벼슬이고 가의가 원래 이름입니다. 그럼 가태부는 가의 태부죠. 그래서 임금과 두런두런 꿈의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러했단 말인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꿈입니다. 꿈. 여기가 이제 꿈 내용입니다. 꿈에서 임금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촌에 여기 이제 바닷가잖아요, 그죠? 섬이잖아요, 그죠? 어촌에 먼 닭소리에 그럼 닭은 임금을 만난 꿈을 꾸는데 닭이 이제 잠을 깨웠으니까 증오의 대상이 되겠죠. 잠을 깨우나니 현타가 오겠죠. 우리님 오금. 그러면 옥 같은 목소리입니다. 임금의 옥 같은 목소리는 귓가에 뚜렷하고 귀에 쟁쟁한다는 거죠. 뚜렷하고 우리 임의 어로향은 임금어자거든요. 임금의 화로에서 나는 향내, 화로의 피어오르는 향기,
향기가 옷과 소매에 품었구나. 이제 그립다는 얘기죠. 품었어라. 네. 느낌 붙이고 영탄법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내 꿈을, 이제 꿈을 꿨잖아요. 생시, 현실로 진짜로 삼을 것인가. 두어라. 레릿비죠. 내비두어라. 임금께서, 우리 임께서 마음을, 그죠? 마음을, 고치시기를, 그 유배에서 풀려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하고,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내용 다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 임이라고 하는 임금이죠. 임금이 나를 유배를 보냈으니까 억압의 주체이면서 억압을 직접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배를 명령한 억압의 주체이면서 양가적 감정이 있겠죠. 그죠? 그죠? 양면적. 그러면서도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해서 유배를 풀은 용서의 주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꼭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도 한번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A 부분은 뭐 벌레 쏘고 섬에서 뭐 배추 반찬 먹고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의문의 형식이라고 했는데요. 의문의 형식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칠하면 생각할까, 뭐 바랄 소냐라든지, 그 다음에 상관하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담한 생활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자,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가 통하지 못한다.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 맞겠네요. 그죠? 2번 니은. 니은 쌤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니은 부분 뜰 안에, 우리 집에 있는 뜰 안에 꽃을 베어버린 들 누가 금지할 수 있을까? 2번 선지, 본래 살던 집의 상황을 짐작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맞겠죠? 네, 디귿 보겠습니다. 내 신세 외로운 줄 임께서 아실 것이다. 자, 뭐 서운한 감정이라 볼 수 없죠. 아까 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실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서운한 것은 아니죠.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니까 무심한 것도 아니겠네요. 자, 이렇게 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을도 확인해 드릴까요? 해와 달 같은 우리님 나를 굽어 보실 것이다. 인께서 자신의 진심을 헤아려 줄 거라고 믿다. 자, 그러면 이 3번하고 4번을 엮어서 생각을 하면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불일치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음 부분 볼까요? 미음은 이 꿈을 진짜로 삼고 싶다. 이제 진짜 임을 모시고 싶은, 꿈처럼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A하고 B인데 A는 가을 부채죠. 가을 부채는 이제 소용없어진 자신의 마음을 말하겠고요. 이거는 원망은 아니겠습니다. 그죠? 원망은 A 가지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가을 부채다. 자, 제외할 수 없다는 체념도 아닙니다. 언제나 할까? 체념까지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자, 임과 헤어진 처지에 놓인 자기 자신을 비유한다. 맞네요. 결핍을 극복하려는 의지다. 들렸고요.
미래 긍정이라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답 바로 나왔네요. 자, B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옷인데요. 옷과 치마는 임에게 잘 보이려고 단장하는 거죠. 그러면 임에 대한 애정이다. 맞기 때문에 가을 부채는 이제 버려진 자기 자신. 그다음에 옷은 임에 대한 애정. 4번 문제 보기 문제 있었죠? 자, 설날 밥상에 솥국에 떡, 갯물에 절인 반찬을 묘사하여 이 몰골 처음 본다 하고는 유배지 상황을 서술한 유배, 조선 후기 유배 가사 특징을 잘 볼 수 있겠네요. 2번 어진 정치가 펼쳐진다면 내가 먼저 들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금에게 가치 있는 인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특징이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망령됨이 내 죄다. 근본을 생각하면 그건 다 임금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되 그 동기를 밝혀서 임금을 위해서다. 결국 해명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맞는 거겠네요. 옥룩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서 귓가에 임금의 목소리가 뚜렷하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옛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내용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바란다. 그럼 유배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체가 임금이다. 는 후기 가사 파란색 기억나시죠? 그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익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